그 제가 이제 어제 네. 그 영상 찍을 때 예, 올 시즌 예. 청철이랑 찍었던 네, 거. 그 북런던 더비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음. 대본에는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첫 북런던 더비라고 써놓고 이거를 시즌 첫 북런던 더비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네 제가 미스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거는 뭐 변명입니다. 이건 변명인데 한 3-4시간 자고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잘 머릿속에서 말이 잘 안 만들어져요, 사실. 제가 예. 대가리 집중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 그리고 로셀소도 이제 형철이랑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눈박이 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희 둘이 했었는데 이거는 콘테 감독 인터뷰 보니까 지금 부상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 점만 유의하시고 예.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안해 주세요. 탈곡기죠? 예. 근데 도어티가 어제 또 막 그 난사 한 거 빼고 저는 막 완전 나쁘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저는 이게 좀 특수한 상황과 감독의 선택도 분명 영향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어티가 부족했던 거는 맞아요. 맞아요. 뭐 도어티가 평점 6점 정도를 찍을 만한 활약? 기본 정도의 기본빵을 했느냐?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난 그냥 딱 어제 보면 야 그래도 옛날 안 좋았을 때보다 움직임은 조금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맞아. 근데 날려먹은 게 너무 좀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덕현이 말대로 움직임이 나빴느냐? 움직임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상황에서 너무 뜬금없는 실수를 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보이죠, 사실. 일단 살리수가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소튼 상대로 비겼습니다. 맞습니다. 1대1로 20개가 넘는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1대1로 무승부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정인 거 당연히 감안해야 되고 전반전에는 저는 완전 소튼 원사이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주전 라인업이 나왔을 때 소튼이 리브라멘토도 아예 명단에서 리브라멘토 부상이었고 그리고 체아담스는 코로나 때문에 빠졌고 그리고 로메오도 빠져 있고 그래서 주전 선수들이 꽤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사우스햄튼이. 그래서 이거 뭐 둘 다 46시간 만에 경기라는 거 감안하면은 토트넘 최근 흐름 괜찮았지. 이거 토트넘이 원정이라도 괜찮게 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하센이틀의 이 전방 압박 대단하더라고요. 제대로 먹혔고 알리가 아무것도 못했어. 생각해보니까 탈곡기를 알리를 했어도 됐겠네. 알리... 아무튼 알리가 포제션을 와 뭐 1초 이상 공을 지키지 못해요.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 진영 바라보지도 못하고 뺏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어제 토트넘이 이 사우스햄튼에 어떻게 보면 좀 맨투맨 형식의 전방 압박이 제대로 대처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리즈 같은 팀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맨마킹을 중심으로 이 압박의 스탠스를 가져가는. 그러니까 뭐 리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리즈 아스날 경기하면서 느낀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카제트의 맨마킹 담당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맨마킹 그냥 맨마킹. 네, 맨마킹 그 이제 담당이 로빈코어였거든요. 근데 라카제트가 중앙선까지 내려와도 로빈코어가 따라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근데 이런 맨마킹 형식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1대1 맨마킹에서 선수 개인 능력으로 이게 제쳐졌을 때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해리케인이 이걸 몇 번 보여주긴 했는데 남은 선수들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1대1로 잘 대처가 됐냐? 토트넘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점점 말린 느낌이 있었고 이거 뭐 축구에 가정은 없습니다만 살리스 만약에 퇴장 없었으면 저는 소튼 쪽으로 승기가 확 기울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워드프라우즈가 먼저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경기 흐름 자체를 그러니까 토트넘이 최근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팀이 이제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는 단계잖아요. 근데 하센이틀의 사우스햄튼은 그런 전방 압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팀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하센이틀이 지금 팀을 보고 하루 이틀 지휘한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어쨌든 토트넘 비겼고 이 도어티의 스탯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괜찮아요. 기회 창출도 45분 뛰었는데 3번이나 했고 슈팅 4번 날렸고 그리고 뭐 이런 뭐 드리블 수치나 태클이나 이것도 뭐 한 번씩 기록하긴 했지만 어쨌든 괜찮았습니다. 근데 실제 딱 경기를 놓고 봤을 때도 뭐 돌파나 패스 선택 저는 그냥 이 정도면 그러니까 실수한 몇 장면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실수한 몇 장면을 제외하고는 그냥 평타야. 근데 이제 그놈의 마무리가 근데 이 정말 실수한 몇 장면이 너무 커서 그렇죠. 임팩트가 컸죠. 손흥민 선수 졸라킬 패스도 터치 개 부정확하면서 길게 빠졌고 윙크스 패스도 이건 하늘로 그냥 뻥 차버렸죠. 아예. 근데 이게 상대편 수비수야 이거 완전. 그 풀백을 이제 윙백을 이제 인버티드로 쓴 거잖아요. 반대발로.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에 왼쪽에 나서는 오른발 풀백 윙백 생각하면은 물론 맨시티에서 오른쪽에 뛰긴 합니다만은 주앙 칸셀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앙 칸셀루가 오가죠. 주앙 칸셀루가 너무 눈을 높여놨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도티가 너무 임팩트 있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클리어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프레이저 포스터랑 이제 경합하는 과정에서 한 번 골망을 흔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파울 선언이 됐고 저는 이날 경기에서 이제 도티 얘기를 뭐 계속하고 있지만 잘했던 선수를 생각해보면 윙크스가 굉장히 괜찮지 않았나. 저는 사실 굉장히까지는 아니까 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몇 차례 실수 장면이 있긴 했지만 근데 윙크스는 확실히 갈수록 좋아지는 건 맞아요. 자기가 똥 싸고 자기가 치운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 박스 바로 앞쪽에서 어디로 패스 주냐고 하다가 공 흘리고 다시 본인이 가가지고 커트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이날 윙크스 패스 성공률 93% 나왔는데 최고 수치였고 패스 성공 71에 이것도 양팀 통틀어서 경기 최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기회 창출이나 뭐 크로스도 전체적인 스탯 괜찮았고 리커버리도 7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손흥민 PK 유도하는 장면에서 이 침투 패스 윙크스가 질렀고 케인 옵사이드 골 나왔을 그 장면에서도 롱패스가 윙크스였습니다. 그게 롱패스가 정확도도 정확도인데 세기 그리고 회전 나는 두 개 다 완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툭 올려주면서 이게 역스핀이 걸렸죠. 그래서 캐리 케인 발 앞쪽으로 거의 뚝 떨어지는 터치하기 좋게 줬죠. 완전 좋았고 전반적으로 이 호이비에르 선수 옆에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을 윙크스가 꽤나 괜찮게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있다고 생각해요. 윙크스가 압박이 없을 때는 예전에도 종종 이런 경기가 몇 경기 있긴 했거든요. 몇 경기? 아니 뭐 많진 않죠 당연히.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기대값이 그렇게 높은 선수는 아니니까. 뭐 오죽했으면 이제 팬들이 윙크스는 이제 얼굴 원툴로 밀고 가야 된다.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어요. 탈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날도 확실히 소튼이 이제 그 살리수 퇴장 이후에 압박 강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윙크스가 활약할 수 있는 판이 조금 더 잘 깔리지 않았나. 왜냐면 전반전 그 극초반에 초반부터 중반부까지 소튼이 완전 하이프레스 할 때는 윙크스도 뭐 못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팀을 진짜 만났을 때 윙크스가 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거기서도 살아남아야지 이제 주전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호이비에르와 스킵 선수는 기본적으로 플레이 스타일 상에서는 어느 정도 공유하는 면이 있다고 봐요. 활동량 많고 그리고 수비 커버 열심히 해주고 이제 이런. 근데 이제 윙크스가 어제 썼던 역할을 보면 이 콘테가 원했었던 그 패스 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선수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물론 저는 이 자리는 무조건적으로 영입이 좀 필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윙크스가 어제는 그래도 지난 앞선 경기에 이어서 폼이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얘기해볼 포인트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케인이 이제 골을 넣었는데 이게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윙크스가 기가 막힌 롱패스 넣어주고 정말 이 해리케인 이 터치 본인이 딱 오른발로 슈팅 가져갈 수 있을 그 위치에 딱 퍼스터치 떨궈주는 제대로 거 터치했죠. 보고 이거 진짜 고점 때 해리케인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슈팅 마무리도 완전 간결하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터치도 터치고 등지고 포스플레이 한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밸런스 잡고 그 특유의 밸런스 잡으면서 하는 패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몇 차례 긴 건 있었지만 슬슬 밸런스 잡히는구나. 이게 뭔가 본인 몸 컨디션 확실히 괜찮구나라는 게 좀 보였어요. 이 케인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에 걸렸는데 올 시즌부터 이 프리미어리그 그 규정이 몇 가지 바뀐 게 있죠. 근데 옵사이드 관련 사항은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공식 발표한 것을 좀 참고를 해보면 선수의 이 겨드랑이를 기점으로 옵사이드 위치를 판정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그 VAR 봐도 완전 미세한 차이였거든요.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러면 발에서 공이 떠나는 타이밍에서의 이 프레임 이제 그거는 항상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야 이거 옵사이드 진짜 애매하다 이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간발의 차이였기 때문에 이 케인의 옵사이드는 토트넘 입장에서 좀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시간대도 너무 좋아서 그거 들어갔으면 오히려 추가골 기록하면서 완벽한 승리 거둘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가정입니다. 더 원사이드로 갈 수도 있었던 경기니까 좀 아쉬웠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 도어티랑 프레이저 골키퍼 경합 장면 보면 이게 도어티 파울 나왔잖아요. 저는 이거 약간 프리미어리그 심판마다 좀 일관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10월 24일날 브라이튼 맨시티 경기를 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장면이 나왔냐? 귄도안 골 장면 보면은 로베르트 산체스 그 브라이튼 골키퍼랑 제주스가 경합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랑 진짜 거의 유사합니다. 그 프레이저 포스터랑 도어티랑 거의 유사한데 둘이 붙어요. 그래서 공중을 경험을 하는데 산체스가 이 공을 놓칩니다. 제주스와의 충돌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는 이후 장면에서 균도안에게 패스가 전달이 됐고 이게 그대로 골로 인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때 주심은 케빈 프렌드입니다. 케빈 프렌드는 이거는 파울 아니다 라고 하면서 득점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장면을 정말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골키퍼 차징이 이제 확실한 경우는 골키퍼가 잘 잡고 있어요. 공이 이렇게 와요. 제자리에서 뛰어서 잡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공격수와 경합이 있었다. 이거는 차징이 100%예요. 그쵸. 근데 이 프레이저 포스터와 도티 경합 장면을 보면은 둘이 같이 달려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볼을 향해서 동시에 뛰고 충돌이 있은 다음에 프레이저 발 맞고 이게 들어가요. 뒤로. 근데 제주스랑 로베르트 산체스 장면에서도 둘이 동시에 달려나오면서 경합을 했기 때문에 케빈 프렌드는 이거를 파울을 안 봤어요. 근데 이날 주심이었던 앤서니 테일러는 이거를 반칙이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야 이거 오심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유사한 두 장면에서도 주심의 판정이 제각각으로 나온 걸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주심 사이에서의 뭐 성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브라이튼 팬들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 그때 반칙이라고 안 했잖아. 로베르트 니네는. 산체스 이때는 니네 반칙이라고 안 했는데 도어티랑 프레이저 포스터 이거는 왜 반칙 불어? 이렇게 얘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판정에서 만약에 반칙이 아니어서 득점이 됐다? 토트넘이 이 경기 잡았겠지. 그러니까, 3점이 얼마나 중요해 지금 4위 싸움에. 그러니까 딱 그 장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 어제 경합을 저는 이제 킥오프쇼 하고 나서 이제 리뷰 때문에 보고 있었는데 딱 보면서도 이거 그때 로베르트 산체스랑 제주스 경합이랑 완전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오심을 했고 누가 이거는 차징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심판들 사이에서도 조금 판정을 비슷한 상황이면 좀 비슷하게 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럼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판정에서의 흐름이 뭐 주심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결이 같을 필요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이날 도어티가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완전 바닥의 폼은 아니었지만 임팩트 있는 실수를 너무 그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 소튼전 무승부는 분명히 아쉬운 결과가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네.